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은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보험주가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만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네, 부진한 시장에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보험주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주는 금리 민감주죠. 때문에 최근에 실질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주의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면 과도한 경쟁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저금리죠. 보험주는 특성상 고객의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 관련 상품에 많은 비중을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운용 수익이 크게 감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 인하 기조가 좀 멈추고 있고요.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금리 하락 기조가 멈추고 역마진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간 금리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긴 어렵지만 저금리 기조가 멈춘 것만으로도 보험주의 불확실성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필수 보험이죠. 수요가 많지만 그만큼 공급업체도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인터넷 자동차 보험은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구조죠. 그런데 최근 전반적으로 보험료 가격이 인상됐고 또 제도도 개선되면서 자동차 보험을 악용하는 소비자가 줄면서 보험 손해율도 개선이 됐습니다. 늘어나는 이익을 바탕으로 연말에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 요인도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인데요. 예정대로 2021년에 그 IFRS 17이 시행이 됩니다. 기존의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서비스 마진을 부채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변경된 회계 기준이 계약 서비스 마진을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돼서 재무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IFRS 17 시행 시기까지는 아직 4년 이상의 기간이 남았고요. 노출된 악재이기 때문에 당분간 보험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보험주와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보험주는 움직임이 더딥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죠. 보험주는 경기와 정책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입니다. 근데 경기나 정책은 짧은 시간에 변동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바뀌는 부분이죠. 주가도 그에 맞춰서 변동성이 크지 않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의 트레이딩 매매보다는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 민감도가 높은 보험사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최근 보험주를 반등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은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민감도가 높은 금리 인상기에 이익 개선 정도가 높은 보험사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차픽으로는 하나손해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손해율이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죠. 4분기 자동차 손해율은 한 86% 정도 예상이 되는데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개선으로 보이고요. 또 보장성 보험의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장성 보험 점유율 8.6%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마일리지 보험을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 PBR 0.7배 이하의 저평가 구간입니다. 올해 BPS는 11,000원에서 12,000원 수준으로 판단되는데 현 주가 기준 PBR 0.7배 이하 동종업체 대비해서 20% 정도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1월도 벌써 다음 주면은 마감이 됩니다. 이제 12월까지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연말을 앞둔 시장 전략,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안타깝게도 국내 증시는 당분간 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 여전하고요. 트럼프의 정책들, 파리 기후협정 탈퇴, 한국 주둔 미군 방위비 증가, 관세 인상, 하나같이 부담스럽지 않은 게 없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정치 혼란이 지속되고 있죠. 단기적으로 등락이 계속해서 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매 시에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해서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실 필요가 있고요. 방망이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이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앤홀딩보다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는 전략이 좋다고 보고요. 그래도 국내 증시가 급락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건 최근에 연기금의 수급이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기금이 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면서 국내 증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론적으로는 연말까지 국민연금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 10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 지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 전략은 트럼프 수혜주와 달러 강세 수혜주를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트럼프의 공격적인 부양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 또 인프라 사업 확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설 장비주, 또 미국 금리 인상의 기대감에 의해서 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표적인 수출 대형주들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정리해보면서 투자 전략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파이널 타겟 시간은